안녕하세요. 성장 케미TV입니다. 오늘 시장이 뭔가 좋은 듯 하면서 뭔가 내 종목은 안 좋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요. 일단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코스닥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좀 가파르긴 하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5일선 이에는 잘 지켜냈습니다. 첫 주가 시작되는 주봉에 보면 이렇게 우선 이탈하지 않고 잘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선 한번 깨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요. 6주째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계권에 있기는 해요. 시간별 투자 성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개인 팔고 기관이 금투, 연기금 이쪽에 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 개인, 금투, 보험, 연기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투시 좀 팔긴 했는데 저처럼 수급 욕망이라거나 뭐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아직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뮨메드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치료제 이상 임상 승인 소식이 있었죠. 그 관련주인 SV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움직였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파몬스타트 관련된 경보제약, 하고 변동폭이 좀 심했던 오텍, 이렇게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흐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정다운이 있는데,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라 한번 이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홈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가입 코너가 있어요. 멤버십 가입인데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동영상 제작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영상 제작 전에 또 가끔 이렇게 미리 예약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 분석이라든가 공유도 가능하니까 가입하셔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시장을 이겨나가는 전략 같이 짜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먼저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게요. 오늘 그 이탈리아 임상 승인 소식과 관련해서 순간 15%를 찍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SV 인베스트먼트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월봉 주봉에서 첫 주 5주선을 깼을 때가 경계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주선을 깨면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고 확증이 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이제 맞았습니다. 맞은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는 안정이 돼서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언제부턴가 저점을 잘 딛고 이 황금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즉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주선 선인 5,36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대세 추세, 그러니까 큰 추세 하락이 되는 5개월 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5개월 선의 가격이 5,400원 요때인데 이때를 이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이번에도 이 저가가 5개월 선 배차까지 오긴 했지만 잘 돌아섰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이 첫 주죠. 월요일 이렇게 잘 돌아 나갔는데 오늘 이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변곡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10주선에 대한 변곡점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즉 매물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SV 인베스트먼트는 원체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을 보여줘서 가격이 꽤 높이 올라갔어요. 이때 3,400원 저가 대비 8,500원 3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가격 조정 들어올 때 깊이 안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는 순간 좀 깊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기간 조정 중인데 중요하게 깨야 될 자리 하나가 있어요.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 바로 전 저점이 되죠.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이 친구의 이제 박스권 비슷한 게 형성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리죠. 이건 누군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단 지켜줘야 될 자리는 누군가 지켜주는 게 맞고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 깨게. 근데 돌파해 놓는 자리는 거래 양심에서 빵 뚫어져야 되는데 아직 엄청난 대량 거래가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삐쭉삐쭉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뭔가 좋은 신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황금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때 첫 대 황금일선을 뚝 간 거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을 다 좁혀놓고 황금일선 안착, 그리고 이번에 여기까지 갔다가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됐고요. 또 떨어져서 이제 황금일선을 이탈해 버렸는데 오늘 다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지려면 어떤 뉴스나 이런 거보다도 차트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아직은 5일선의 가격이 5,854원이에요. 즉 5일선 회복을 못한 5,790원. 즉 5일선 회복을 아직은 못한 거예요. 따라서 내일 장이 시작되고 열릴 때 반드시 5일선 위에서 출발해 주는 게 중요하고 다시 5일선을 못 뚫으면 5일선 타고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황금주선까지 위협을 하게 되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5일선을 안착해줘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황금선 회복 안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변곡점 하나 생겼죠? 가격이 6,000원대인데 즉 앞에 호가창이 바뀌는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변곡점을 권했지만 요 가격 요게 매물대, 이 매물대들이 제법 만만찮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도 돌파 이렇게 시도하면서 차근차근 우상향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아직 잘 살아있죠. 굉장히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잘 살아있는 와중에 지금 잠깐의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의 폭이 딱 이 저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 자리를 누군가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때의 고점. 이때의 고점을 선을 거보면 딱 그 황금주선 근처가 돼요. 이렇게가 되죠. 즉 이 친구는 되도록이면 황금주선을 깨지 않아야지만이 추후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지만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이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큰 거래량으로 이 모든 매물들 한 방에 다 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이런 변곡점들을 막고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갔다 떨어지고 이제 주식들이 5일선이 이제 황금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라는 게 생기고 자리 잡고 날아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이 변곡점 이하로 내려오면 안 돼요. 특히 황금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뉴스도 좋은 것도 많고 호재도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투자해 놓은 주식이라면 그 주식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좋은 일만 생기는 것만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밑에서 받쳐서 살 테고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박스권 정도는 쉽게 뚫어서게 날아가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좋은 뉴스와 좋은 이슈를 알고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도 좋은 자리를 자꾸 깨고 내려온다거나 또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서 조정을 거쳤다 간다는 거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돼요. SV인베스트나 이미메도 나쁜 회사는 아니죠. 좋은 회사는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하늘 높이 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고 이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에 최고의 저가가 8월 전에 저가가 거의 1,500원대였는데 9,000원대니까 거의 600% 6배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건데 조정의 깊이나 기간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그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야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장기로 들어가서 아무 때나 차익실현하고 나오면 되지만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이랑 같은 경우는 철저한 대응과 대비가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즉 뉴스에 그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오라 하죠. 근데 그게 어느 때 터졌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런 뉴스가 터졌다 하더라도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며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지만이 그 주식이 좋게 반응한다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뉴스가 좋으면 좋죠. 악재보단 난 거죠. 그렇지만 악재도 올라가는 건 수급이 좋은 거고 호재도 떨어지는 건 수급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보다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고 돌파해야 될 자리는 거래량식으로 돌파해 주는 게 바로 가장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경보제약이에요. 잘 끝났죠? 어제 이 경보제약 몇 번째 알아보기 때문에 조금 지겨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제가 빨갛게 박스권으로 그려놨어요. 즉 이 주식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렇게 잘 며칠 동안 지켜주고 3번 정도 지켜주고 어제 21% 갔다가 쭉 들어서 종가 7%대 마감하였는데 오늘은 아예 전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 즉 꼬리가 어제 종가 근처였죠. 그래서 그냥 돌아 나갔습니다. 5일선이 이제 11선을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는 추세고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다시 11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시간이 달릴까 주는 상황을 보면 한 6.8%대 거래대금도 꽤 있었죠. 거래대금도 이렇게 있었고 시간에 보고 절대로 꼭 올라간다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쩌거나 조금 더 내일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부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봉을 보시면 추세가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월간 조정받고 5개월간 급등하고 이제 2달간 조정받고 2달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달째 대량 거래가 실렸죠. 따라서 이 친구를 목표가를 전고점까지 잡기에는 너무 좀 가까운 면이 있고 이건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저 이렇더라도 그 가격을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이제 돌파해놨는데 요 자리에서 하고 싹 끝내놨는데 물론 이번 달이 다 끝난 건 아니지. 하지만 여기서 요까지의 마진폭을 가기는 좀 그렇고 제 생각엔 2만 5, 6천 원대까지 2만 7, 8천 원대까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이건 제가 그냥 나름 세운 목표가고요. 물론 그러다가도 지금 거놓은 이 변곡점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밀려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가고 있는 거죠. 사상 최고가라기보다 저우주 신고가 다시 쓰고 가고 있고 이 중요한 이 자리를 다 돌파해 놓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매물대설을 다 끝냈다고 보는 거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비중을 좀 더 실었는데 괜찮아 보여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정다운이에요. 이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정다운 얘기를 계속 해왔죠. 정다운 얘기한 지가 계속 이때부터예요. 황금선 돌파하고 이때부터 계속 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주말에도 찍었고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다 뚫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밑에 가격을 지하권으로 아예 보내버렸습니다. 이 친구 오늘 날아갈 줄 알았어요. 이 지하권으로 보내버렸는데 이 지하권의 안착을 어제 했어요. 금요일장에. 그러면서 오늘 고가가 9%대, 종가가 7%대 끝났는데 오늘 못 뚫은 자리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변곡점 자리죠. 당연히 못 뚫은 이런 자리들입니다. 여기와 여긴데 요 첫 번째 저항선이 이 선을 맞고 떨어진 거고요. 이 첫 번째 저항선이 뚫어질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약해요. 즉 이 정도의 매물대를 뚫으려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조금 약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3개월간 조정받고 이제 이 친구도 2달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선 전고점 3,400~500원대까지는 보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자리죠. 이 정도까지는 꼬리 다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쭉 갈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문제예요.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돼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번 주 첫 주 월요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싹 뚫어놨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싹 뚫어놨어요. 즉 이 친구는 추세가 이제 비로소 살아나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를 내일 올라갈 때 쫓아서 살 수는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매수 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다 팔았는데 이 저항선 때문에 팔았어요. 근데 이 장에서 파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하루 이틀 음봉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5일선 근처, 11선 근처가 오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진행을 하고
처음에 매수가인 이 황금선 근처들이 온다 와서 그걸 잘 깬다면 다시 큰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이 주식이 어디까지 조정이 오나 들어와 보고 내일 만약에 이 선을 지수로 맞고 날아가면 추가 매수는 이제 없고요. 그냥 빠이빠이 하고요. 이 주식이 이 선 밑으로 내려와서 만약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5일선, 11선에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면 그 상태에서 매수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 가장 머리 아픈 오택이 되겠습니다. 오택은 이 정도쯤에 사실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어제 차익 실현 많이 한 건 아닌데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어제 비중을 다시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수익이 제법 났었는데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은 음압병실 관련주죠. 그래서 음압병실 관련주에서 지금 병상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핫하고 좋은데 일단 매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월봉에서 이 긴 박스권에 있던 이 주식을 이제 드디어 뚫었어요. 자, 이렇게 뚫었는데 이 뚫었을 때 사상 최대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때 저가 대비는 저가가 이제 6,600원대고 고가가 21,000원대니까 한 3배는 달성을 한 거예요. 3월 달부터 올해 한 12월 달까지. 그렇지만 이 중요한 자리를 다 뚫어놓고 이렇게 뚫어놓고 이 엄청나게 큰 박스권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막 탈출한 주식을 지금 빨리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홀딩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 자리로 다시 들어오면은 일단은 팔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3배를 달성한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면 깊게 들어오고 다시 5개월선까지 위협을 하러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생각할 생각인데 아직은 주봉에서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거놨는데 이날의 이 고가죠. 이때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 자리를 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매도할 일은 없어서 이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막 난리를 피고 떨어뜨리고 호가창이 움직여도 깨야 될 자리만 안 깨고 뚫어야 될 자리만 뚫어주면 절대로 매도하지 않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막 흔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급단타, 초단타를 잘 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주식을 좀 굵직굵직하게 수익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무리 막 음봉으로 떨어뜨리고 흔들고 그래도 깨야 될 자리를 안 깨면 쭉 들고 가는 게 맞고요. 물론 이 자리 깨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도 수익 부분 다 토해내고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쭉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5일선의 가격이 18,800원대인데 이탈해 버렸죠. 그럼 내일 같은 날 또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11선이 따라 올라가니까 11선까지 만나서 또 옆으로 가서 이 가격을 좁히는 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갖고 이 친구는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구나. 어차피 매수를 깨야 되지 않을 이 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세금 그리고 조금 손실을 보고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안 깨고 돌아 나갔을 때는 보다 큰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자리를 다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보이고요. 설사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들어오면 손절치고 다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봉에서 하루하루 막 올라가고 떨어진 거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주식이 힘들어지니까 철저하게 깨야 되지 않을 수를 딱 거놓고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구나 하고 보고 있고 이 자리 돌아 나갈 때까지는 목표가 이제 목표가를 보통 정해놓고 전 주식을 하는데 저는 이 스탑 자동 주문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다 걸어놔요. 매도를 그러니까 목표가에 어떨 때는 목표가가 당일에 상한가보다 높을 때 있어가지고 당일날 상한가를 저도 안 팔 때도 있어요. 그 다음날 팔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놓을 때도 있고 손절은 속임수 때문에 미리 걸어놓진 않아요. 사실 이 자리를 깨면 당연히 손절 치는 걸 미리 걸어놓으면 좋은데 살짝 터치하고 돌아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살짝 팔려버리면 약이 올라서 일단 손절은 스탑 자동을 안 걸어놓는데 보통 다른 거 또 서버 자동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웬만하면
목표가 갈 때까지는 잘 안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때는 한번 매도를 생각해 봅니다. 재무에서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튼튼히 나는 회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해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해마다 이렇게 잘 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해 보진 않고요. 유보율도 1900%, 부채 비율이 235%로 나름 굉장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배당도 해마다 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잘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고요. 일단 문제는 가장 이제 만약 이 주식 위험성이 있다면 이 밑에서 어쨌거나 3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라는 건데 비록 3배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물대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돌파해버린, 그러니까 부딪히고 3배를 간 게 아니라 싹 다 깨끗하게 돌파해 놓은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나름 투자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2달 조정받고 2달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라갔다 한두 달 더 조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깨야 되지 않을지를 안 끼는 게 중요하며 최대한 양보해도 이 자리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 바로 또 어쨌거나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봉 고점에서 이제 터진 대량 거래긴 해도 이게 엄청나게 고점도 아니고 이제 박스권을 탈출한 이 정도기 때문에 한번 보고요. 설사 만약에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저의 판단이 틀린 거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딱 깨고 내려오면 나의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좋아 보여요. 자, 이상 SV 인베스트먼트 경보제약 흐름이 좋아 보이는 정다운 오늘 변동폭이 좀 셌던 모태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